계좌가 3억 원이 되는 순간부터 투자자는 전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. 월급이 300만 원, 400만 원이어도 계좌는 하루에 500만 원, 많게는 1천만 원 가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계좌를 키우는 동안에는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다면 계좌가 커진 뒤에는 큰 변동 금액을 견디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. 오늘은 QLD와 TQQQ로 계좌가 3억 원까지 커졌을 때 하루 변동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, 그리고 큰 계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계좌가 3천만 원일 때를 보겠습니다. 계좌가 하루에 2% 움직이면 변동 금액은 60만 원입니다.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다음 월급이나 추가 납입으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. 계좌가 1억 원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하루 2% 움직이면 200만 원입니다. 하루 3% 움직이면 300만 원입니다. 이때부터 계좌의 하루 변동 금액이 한 달 납입금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계좌가 3억 원이 되면 완전히 다른 구간에 들어갑니다. 하루 1%만 움직여도 300만 원입니다. 2% 움직이면 600만 원입니다. 3% 움직이면 900만 원입니다.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일해서 받는 월급보다 계좌가 하루 동안 움직이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억 원짜리 계좌가 매일 3%씩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. QLD와 TQQQ처럼 레버리지가 포함된 계좌는 나스닥이 크게 움직이는 날 일반 지수 계좌보다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예를 들어 3억 원을 QLD 70%, TQQQ 30%로 운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QLD 투자금은 2억 1천만 원이고 TQQQ 투자금은 9천만 원입니다. 나스닥 100이 하루 1% 하락하고 단순하게 QLD가 약 2%, TQQQ가 약 3%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QLD에서는 약 420만 원, TQQQ에서는 약 270만 원이 줄어듭니다. 하루 손실 금액이 약 690만 원입니다.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과 추적 오차, 장중 움직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계좌가 커질수록 작은 수익률도 큰 금액으로 바뀐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. 반대로 나스닥이 상승하면 하루에 수백만 원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.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.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보다 계좌가 하루 만에 더 많이 벌어주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위험한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. 이 정도 속도라면 TQQQ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 QLD 70%, TQQQ 30%였던 계좌가 어느 순간 QLD 50%, TQQQ 50%가 됩니다. 상승장에서는 계좌가 더 빠르게 커집니다. 문제는 조정장이 왔을 때입니다. 계좌 3억 원에서 10%가 하락하면 3천만 원이 사라집니다. 20%가 하락하면 6천만 원입니다. 30%가 하락하면 9천만 원입니다. 수익률만 보면 10%, 20%, 30%이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보는 것은 3천만 원, 6천만 원, 9천만 원이라는 손실 금액입니다. 이때 많은 사람이 처음 세웠던 계획을 포기합니다. 계좌가 작을 때는 마이너스 20%가 와도 추가 매수하겠다고 말합니다. 하지만 계좌가 커진 뒤 수천만 원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보면 같은 20%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. 따라서 계좌 3억 원을 만드는 계획과 3억 원을 지키는 계획은 달라야 합니다. 첫 번째 기준은 레버리지 최대 비중입니다. TQQQ는 상승장에서 계좌의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계좌가 작을 때 정했던 비중을 계좌가 커진 뒤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. 계좌 5천만 원에서 TQQQ 20%는 1천만 원입니다. 계좌 3억 원에서 TQQQ 20%는 6천만 원입니다. 같은 20%라도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변동 금액은 완전히 다릅니다. 두 번째 기준은 현금입니다. 현금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기다리는 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큰 조정이 왔을 때 현금은 투자자의 판단력을 지켜주는 자산입니다. 계좌가 모두 QLD와 TQQQ로 채워져 있으면 하락장에서 선택지가 없습니다. 버티거나 매도하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. 반대로 현금이 남아있으면 기다릴 수 있고 계획한 가격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습니다.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방해물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끝까지 실행하게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. 세 번째 기준은 하루 손익보다 비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계좌가 500만 원 올랐다고 TQQQ를 더 사지 않습니다. 계좌가 500만 원 내려갔다고 공포에 모두 매도하지 않습니다.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현재 QLD와 TQQQ 비중이 처음 정한 기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. 큰 계좌를 지키는 투자자는 매일 수익률을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. 상승해도 흥분하지 않고 하락해도 계획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.
계좌가 3억 원이 되면 월 100만 원의 납입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닙니다. 월 납입은 투자 습관을 유지하고 하락장에서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게 해주는 중요한 자금입니다. 다만 계좌 성장의 중심이 월 납입금에서 기존 자산의 변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. 계좌 3천만 원에서는 매달 100만 원이 계좌의 3%가 넘습니다. 하지만 계좌 3억 원에서는 약 0.3%입니다. 계좌가 커질수록 더 많이 넣는 능력보다 이미 모은 자산을 지키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. 그래서 계좌 3억 원부터는 목표도 바뀌어야 합니다. 가장 높은 수익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하락에서도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. TQQQ 비중을 높여 1년을 빠르게 가는 것보다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10년을 계속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하루 500만 원의 상승에 흥분하지 않고 하루 500만 원의 하락에도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. 오늘 결론입니다. 계좌가 작을 때는 월 납입금이 계좌를 성장시킵니다. 계좌가 1억 원을 넘으면 하루 변동 금액이 월 납입금과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. 계좌가 3억 원이 되면 하루 변동 금액이 월급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그때부터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종목이 아닙니다. 감당할 수 있는 TQQQ 비중, 하락장에서 사용할 현금, 그리고 수익률이 아니라 계획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. 계좌를 키우는 데는 공격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커진 계좌를 지키는 데는 절제가 필요합니다. 3억 원을 만드는 것만큼 3억 원에서도 전략을 바꾸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현재 계좌는 하루에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까? 월 납입금보다 하루 변동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.